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지역사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1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금도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시민의 입장이 되어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가끔은 민원을 응대할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과 걱정한 경험도 있으셨죠?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내 감정이 다칠 때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일어나는데요. 민원인은 나와 무슨 관계인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을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전문가이고, 민원인은 그로 인해 시설들을 불편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도움을 받는 관계, 즉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서비스, 행복한 서비스 응대를 위해 지금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CS 코칭 솔루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응대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화부터 내는 민원인들로 어려운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마주치지 않고 싶은 상황이지만 내 뜻과는 다르게 그런 민원을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돼? 네, 여기요. 저기 내 사람으로 왜 다른 사람 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홍길동이요.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 좀 해봐요. 선생님 그 지난달에 저희가 사물함 연장 신청에 대한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네.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께서 따로 연장 신청을 안 하신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내 신청 안 했다고? 나한테 연락했어요? 연락도 하지도 않고 이런 뭔 생각이 지금 일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연락도 없이 지금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네 거야?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전화상으로도 폭언이나 화를 듣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데요. 얼굴을 보며 들으려니 더더욱 감정이 다치네요. 폭언, 폭행, 모욕적인 말들로 이뤄진다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며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다짜고짜 화를 내거나 응대 도중 화를 내기 시작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여러분은 가장 먼저 객관화부터 하셔야 합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인가?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가? 그런 상대를 만나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으로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진정 요청입니다. 고객님,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 폭언을 하시면 정상적인 안내가 어렵습니다.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때 전화 응대와 대면에서의 다른 점은요, 응대자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나 청원경찰이 민원인을 진정시키며 별도의 공간의 장소로 옮기고 쉼표의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민원인들과 분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꼭 필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욕설과 협박 지속 시 사전 경고 단계입니다.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고객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씀과 욕설을 계속하실 경우 위법 행위로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이런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진정이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2차 경고 안내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한계를 넘어선 민원인의 모습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며 이와 같은 단계를 진행하셔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응대 도중 모욕을 주거나 협박에 이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폭언을 하여 직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전화 응대 시 민원이 불만해서 폭언으로 가는 경우의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노회주차처 나실무입니다. 아, 여보세요. 그 관리실 옆에 있는 주차면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공영주차장은 다수의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를 맡아드리거나 선점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10분 뒤면 도착하는데 말이야. 그 주차 자리 하나 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소리 하고 있네. 주차 자리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10일이면 10일이고 한 달이면 한 달이고. 당장 주차 자리 해주란 말이야. 안 돼? 빼주란 말이야. 너무 막무가내인 민원인의 모습에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요. 우리 나실무님 많이 놀라셨죠? 이럴 경우 어떤 절차대로 진행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진정 요청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인데요. 고객님,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전화 상담이 어렵습니다. 폭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목소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2단계, 녹음 안내입니다. 1차 폭언 중지 요청에도 2차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요, 불가피하게 녹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폭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상담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ARS 등을 통해 녹음 고지를 하는 전화의 경우에는요, 육성으로 한 번 더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상담 종료입니다. 3차 폭언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 경고 및 전화 상담 종료를 할 수 있고요. 이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고객님, 폭언을 지속할 경우에는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응대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하시는 거죠. 4단계, 2차 통화 연결 시 동일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이럴 때도 있죠. 위에 사람 바꿔! 위에 사람 나오라고 해! 이럴 때 당장 바꾸라고 재촉하더라도요, 차분하게 답변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고객님 상급자에게 보고 드린 후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응대해서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로 화를 많이 내면서 폭언을 하실 경우 응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으시죠. 민원인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전화를 계속해서 끊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요, 고객님,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는요, 고객님, 대기하고 계시는 다른 민원인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면서도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 문서로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장난전화 등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중한 표현으로 안내해 주시고요.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막무가내인 민원인 응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응대 많이 하시죠? 목소리로만 전달해야 하는 전화응대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살 때도 있고요. 민원인들 역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무례한 태도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볼 상황은 민원인이 규정상 안 되는 요구를 바꿔달라는 요청으로 전화 주신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나시무입니다. 여보세요? 저 수영 강습반 좀 바꿔주세요. 현재 수영 강습반 변경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나도 안 되는 거 아는데 나 무시하는 강사에게 수업을 못 받겠어요. 바꿔주세요. 에? 누가 누굴 무시해요? 아니 강사가 다른 회원들한테는 다 친절한데 나한테는 그렇게 무시하고 친절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바꿔주세요. 에이, 고객님이 그냥 그렇게 느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요? 그럼 내가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언제 자격지심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떠셨어요? 나 실무님도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민원인이 했다고 한다며 억울해하는 표정까지 보이셨는데요. 민원인분 역시 중간에 통화를 하면서 더 감정이 격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이 되지 않고 안타깝게 어려운 상황까지 갔죠. 어떻게 응대했었다면 더 좋았을까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나시무입니다. 여보세요? 저 수영 강습반 좀 바꿔주세요. 네, 고객님 혹시 어떤 이유로 반 변경 원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나 무시하는 강사한테 수업을 못 받겠어요. 도저히 바꿔주세요. 네, 고객님 마음 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고객님 마음 너무 이해하는데 수영 강습 특성상 현재는 반 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요. 지난번에는 강사가 나만 안 봐주고 다른 회원들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정말 서운하시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전화응대 안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민원인을 대면으로 응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위험에 대비하고 주시하도록 길들여져 왔기에 본성적으로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정보들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와 경험 및 정보보다는 부정적 정서와 경험 및 정보에 비중을 둔다는 부정성 편향의 효과가 먼저 반응으로 오는 건데요. 베스트 사례에서 보여줬던 나실무님의 응대와 같이 고객이 불편한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에는요, 현재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공감 표현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규정상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민원인 응대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들어봐 주세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인지, 이 사례처럼 내 마음을 들어봐 주기를 바라는 경우인지를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봐 줄 준비가 되어 있음도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요구의 구분에 따라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경우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최대한 정중한 목소리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 강습반 변경은 안 됩니다. 나는 원칙, 규정부터 바로 말하는 것보다는 저도 해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지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잘 응대하셔서 다음날 민원인이 직접 감사의 편지도 써주고 가셨다는 사례도 접수되었는데요. 이처럼 민원인의 시작은 같았지만 응대를 다르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응대 많이 하시죠? 전화응대의 기본 자세와 그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화응대는 신속, 정확, 적극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르게 민원인의 요구를 살피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응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될 상황이라면 적극 공감해드리며 문제점을 해결해드려야 하는 게 우선순위라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 도와드려야 합니다. 전화응대는 눈에 보이지 않아 목소리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데요. 의도와 메시지를 정확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표정도 신경 쓰며 음성 연출을 해야 합니다. 표정과 목소리는 연결되어 있어 무표정이나 짜증나 있는 표정으로 말을 한다면 목소리 역시 그렇게 전달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응대 표현들은 긍정어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늦게 받았을 경우 보통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고 많이들 하시죠. 이 표현 또한 긍정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보다는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민원인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겠죠? 민원인에게 전화한 용건을 물어보고 응대를 진행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부재 중일 경우에는요, 담당자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안내해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담당자가 부재 중이니 메모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릴 수 있게 연결해 드릴까요? 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응대가 끝나면 항상 마지막은 정중한 인사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들어가세요. 이런 인사보다는요, 정말 인사다운 인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이 긍정적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인사말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원인 응대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불이익에 불만은 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인사해야 할까? 아니면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해야 할까 고민도 되실 겁니다. 다음 응대 상황을 함께 보시죠. 저 테니스 대기 몇 번인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제가 앞에 몇 명이 있는지. 예. 네, 잠시만요, 고객님. 고객님 결제를 기한 내 안 해주셔서 승인이 취소되셨는데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저 문자도 못 받았는데? 문자 전송 오류네요. 현재 대기 신청도 다 마감이라 안 되시는데. 그냥 다음에 접수하시죠. 왜 그걸 왜 지금 얘기해요? 저는, 잘못도 아닌데. 제가 왜 피해를 보죠? 어떠셨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문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못 받은 상황에서 황당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시스템 탓이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듣는다면 더욱 갈등만 깊어지겠죠.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정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임을 각인시켜라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을 싫어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의 감정 느끼는 거 당연해요 라고 인정의 멘트로 무조건 시작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나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와 같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여 안심시켜 주세요. 이 표현들로 적용하여 다시 한번 응대를 한번 해볼까요? 저 테니스 대기 번호 몇 번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몇 명 있나요? 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승인 문자 받으셨나요? 승인 문자요? 못 받았는데요? 그러세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쩌죠? 문자 승인 요청이 2번이나 이뤄졌는데 전산의 문자 전송 실패로 확인이 되네요. 그럼 전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속상하시죠, 고객님?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고객님의 통신 사정에 따라 저희가 가끔 문자 수신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아, 네, 맞습니다. 당연히 속상하시죠. 지금 당장 강습 결제는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 간혹 개강 전에 환불을 요청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신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녀 자리에 고객님이 결제 가능하시게끔 안내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주세요. 뭐 그렇지만 꼭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실무님의 응대에서도 민원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함이 잘 전달되고 있죠. 아마 민원인도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연락을 기다리신다고 하네요. 첫 시작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황은 무조건 위에 사람 나오라고 해! 너 말고 책임자 나오라고 해! 라고 큰 소리 외치는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 정말 많이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다음 사례를 함께 보시죠. 여기요. 여기 윗사람 좀 나와보라 그래요. 고객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됐고, 나 두 번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윗사람 나오라 그래. 고객님, 제가 담당자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주차 신청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에? 내가 주차 신청한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한테 연락이 안 와. 아침에 보면서 내가 주차하는 데 보니까 텅텅 비어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나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윗사람 나오라 그래 지금. 이런 경우 최대한 문제 해결이 내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민원인의 욕구를 파악해 주세요.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고객님, 어떤 건으로 책임자를 찾으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됐고, 윗사람 나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도와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한 번 더 안심시켜 주세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요, 제가 담당자니 제가 확인해보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차 해당 업무는 내가 담당자임을 안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윗사람을 찾는다면 책임자에게 이관이 돼도 담당자인 나의 조치와 같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지해 주세요. 고객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자님을 뵙더라도요, 담당자인 저의 조치와 동일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결국 또 저와 말씀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마지막 3번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이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정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관리자를 나오라고 외치는 민원인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담당자인 나임을 말씀드리고요. 안심시켜드리니 해결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 다행입니다. 만약 이렇게 3번 정도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찾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님, 제가 관리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응대 후 연결해 주세요. 이때 여러분은 한 가지 또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보고시 행동인데요. 3번이나 담당자로서 도움을 드릴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찾으신다는 상황을 잘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책임자급에게 이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관받은 책임자분의 업무 처리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분명 처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위로 이관되자마자 쉽게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그 민원인은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또 위에 사람 나오라고 해가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정중하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 접수도 많으실 텐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객님 키보드 소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소리 좀 줄여주세요. 왜요? 여기 컴퓨터 쓰는 컴퓨터실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아니 키보드를 안 쓰고 어떻게 컴퓨터를 써요?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조금 조심해 주세요. 아무리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곳이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보신 상황에서 나실무님은요, 사실에 대한 부분만 먼저 알리고 소리 줄여주세요 라고 명령조의 대화법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고객의 마음을 언짢게 한 것 같은데요. 올바른 응대를 보여주는 나실무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네. 키보드 사용에 대한 자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오, 여기 컴퓨터실인데 키보드를 못 쓰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객님 마음은 정말 이해가 가요. 여기가 컴퓨터 사용실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기 안내 카드에도 미리 공지를 해두었어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터치패드 사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저 어쩔 수 없지만 뭐 이제 여기 와서는 못 하겠네요.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서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혜 열람실이라고 노트북 전용 공간이니까요. 완공되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생기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드리죠.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있는 고객에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사용 제한을 요청드려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명령조가 아닌 정중한 양해의 화법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죄송합니다와 같이 폭신폭신한 쿠션 어휘를 더해 상대방의 기분이 언짢지 않게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 고객의 마음을 인정하라입니다. 역시나 이 상황에서도 인정의 화법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고객님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간다는 인정의 표현을 함으로써요, 열린 마음의 상태로 그 대화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 안 돼요가 아닌 앞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점과 앞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챙겨서 전해드린다면 앞의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고객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현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일한 건에 대해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는데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중하게 5번 이상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무리하게 계속 요구하시는 경우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에 대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고객님. 해당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같이 정중하게 안내드리며, 고객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요, 더 이상의 응대가 어렵습니다. 응대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럼 무리한 경우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한두 번의 요구가 아닌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의 그런 지속적이고 무리한 횟수일 때라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다음 상황입니다. 공사의 민원 응대에 만족한 고객이 소소하게 음료나 과자 등을 건네주실 땐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 계셨었는데요.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으시죠.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사례인데요.
그래도 혹시 거절하실 경우 고객님의 마음이 상하실까 걱정도 되실 겁니다. 이럴 때에는요, 충분히 감사함을 표정과 목소리로 전달한다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다니 이것만으로도 정말 전 너무 감동입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마음만 받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6가지 상황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존중받을 수 있게끔 존중하라입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표현법을 사용하여 정중한 응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견과 이견을 말하고 불만을 야기하는 민원인에게 제일 먼저 할 것은요, 무조건 인정하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겠네요. 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정을 또 인정해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다음 대화로 이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 응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규정상 안 되는데요? 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당신을 위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의 의미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고 인정해주고 또 적극적인 응대까지 보여줬는데도 서비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무리한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또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 있으셨죠? 그럴 때 응대 방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요구 파악입니다. 정확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화를 풀기 위해 폭언이나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빠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정 요청입니다. 순차적으로 그 순서를 안내해 드리고요. 대면과 비대면일 때의 그 프로세스별로 응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이렇게 해도 될까?가 아니라 이 부분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악성에 대해서는 보호받으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서비스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